뉴저지 가든스테이트 플라자 니먼 마커스 백화점에서 한국 중소기업 패션 기획 판매전이 열렸습니다. 올해 재외동포 교육 지원 예산이 10.5% 증가했습니다. 뉴저지 한인세탁인협회 퍼크 세탁장비 규정 완화 요청이 무산됐습니다. 뉴욕시가 허가된 공사 시간에만 공사하도록 시간을 규제할 방침입니다. 뉴저지주 골치 학생들도 학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가든스테이트 플라자 몰 내에 위치한 니먼 마커스 백화점에서 한국 중소기업 패션 기획 판매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틀간 열렸는데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패션 주얼리 업체인 미네타니와 리지 핸드백, 그리고 의류 업체인 에블리오가 세계 패션의 중심지인 뉴욕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의 패션 중소업체가 미국의 대형 백화점과 함께 패션 상품을 기획 판매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니먼 마커스 백화점에서 열린 한국 중소기업 패션 디자인 상품 기획 판매와 쇼케이스 행사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주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중소기업 패션 디자인 제품으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고급 럭셔리 백화점인 니먼 마커스에서 기획 판매를 한다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미국 마켓에 분명히 한국 우수한 그 품질과 디자인을 가진 한국 제품들이 진출할 수 있는 마켓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가 아마 시금석이 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백화점을 방문한 쇼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행사 참가 업체 중 한 곳인 미네타니는 이틀 동안 4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판매 실적을 올리며 미국 시장 개척 성공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단단하게 이미지를 키워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외국도 똑같이 단단하게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는 컴퍼니가 됐으면 좋겠고요. 리지 핸드백과 에블리오도 TV쇼 리얼 하우스 와이브즈의 스타이면서 뉴욕에서 지명도가 높은 패션 부분 저명이사 멜리사 구가가 매장을 직접 방문해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한국 패브릭을 전부 이용해서 이렇게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미국계 굉장히 최대 지금 섬유 시장인데 저희가 한국 패브릭이 얼마나 다양하고 예쁜지 이런 거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요. 명품과 그다음에 각 나라의 자체 브랜드에서 크게 좀 양분화된 현상이 있는데 기존의 갖고 있던 브랜드들을 좀 더 고급화시키면서 명품의 좀 그 거품스러운 가격의 그 중간 정도의 역할, 그러면서도 크게 트렌드에 타지 않는. 니먼 마커스 백화점 측도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국 중소기업 제품의 정식 입점을 적극 추진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미국 시장 개척 판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매년 재외동포 교육 지원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호언 장담에는 못 미쳤지만 한글학교 측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주 뉴욕 총영사관 관할 167개 학교에 총 71만 3,317달러의 2013년 한글학교 운영비 예산을 지원한다고 뉴욕 한국교육원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매년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재외교육기관의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학생과 교원, 학교 시설 임차료, 학교 주최, 주요 행사와 협의회, 활동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박희동 뉴욕 한국교육원 원장은 올해 교육부 주관 정치인 간담회에서 한글학교 지원을 위한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설명하고 획기적인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에 따르면 정부의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규모는 지난해 18% 대폭 증가에 이어 금년에도 10.5% 증가했습니다. 올해 정부가 지원한 한글학교 운영비 총액 상위 학교는 우리 한국학교 23,600달러, 뉴저지 한국학교 23,284달러, 성 김대건 한국학교 21,03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수 10명 미만이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한글 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역사문화 체험학교로 선정된 5개 시범학교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한글학교 측은 한국 정부의 지원 확대는 한국학교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며 환영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세탁협회의 노력이 허사가 됐습니다. 세탁협은 탄원서와 서명자 1,000명을 모으며 퍼크 세탁 장비 규제 완화를 요청했지만 결국 주 환경국의 허가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뉴저지주 환경국은 주위 민감시설에서 주택을 제외해달라는 세탁협회의 요청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이미 4년 전에 결정된 사항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GP12A 허가 규정에 따르면 4세대 퍼크 세탁 장비를 사용하는 세탁소는 올해 말까지 허가 코드를 GP12A로 모두 갱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아원, 유치원, 학교, 병원, 그리고 양로원이나 주택 등 이른바 민감시설 주위 50피트 이내에는 GP12A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에 위치한 200여 곳의 한인 세탁소는 훨씬 비싸고 훨씬 까다로운 PCP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세탁협회는 민감시설 규정 중 주택을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해 왔던 것입니다. 환경국은 주상 복합 건물에 있는 세탁소와 주위 민감시설 50피트 이내에 있는 세탁소 그리고 3세대 퍼크 장비를 철거할 경우 업소당 약 $10,000의 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세탁협 최소 회장은 오는 15일까지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에 대한 협회 공식 의견을 문서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규제 완화 요청은 계속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시내 여기저기 뜯어 고치느라 분주합니다. 한 번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 기간도 만만치 않지만 공사 기간 중 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시민들이 소음 공해로 시달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건물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시간에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 기간 시민들은 진입로 폐쇄로 영업을 하지 못해 경제적 피해도 입고 소음으로 인한 공해, 먼지, 접근성 불편 등 간접 피해에 시달립니다. 댄 게로드닉, 조지 멘데스, 게일 브루어 시의원은 시공사들의 작업 시간을 명확히 제한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시공사들의 이른 오전이나 늦은 밤에 공사 진행으로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브루어 시의원은 수많은 뉴요커들이 작업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공사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히고 필요한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작업시간 이외에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멘데즈 시의원 사무실로도 최근 6년간 공사 소음으로 인한 불만 건수가 686건이나 접수됐습니다. 관련법이 마련되면 공공안전에 피해를 주는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주중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8시 이후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11시 이전, 오후 4시 이후 공사가 금지됩니다. 수년째 감소 추세였던 국경 밀입국이 지난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포괄 이민개혁 논의와 경기 회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올 회계년도 국경 밀입국은 약 42만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5%나 급증했으며 최근 2년 연속 증가 추세라고 연방 국경순찰대가 밝혔습니다. 국경 밀입국은 지난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4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국경 밀입국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회복 기미가 뚜렷해지고 포괄 이민개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는 멕시코인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남부 리오그란데 국경 지역에서는 지난 1월 2,800명이었던 국경 밀입국자가 지난 3월 7,500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밀입국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던 2000년대 중반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밀입국자는 멕시코인들이 가장 많지만 최근에는 브라질 등 남미 국가 출신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가 불법 체류 대학생들을 끌어안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불체 학생들도 주립대학 진학 시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학자금 균등법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불법 체류 신분이라도 주내 고교를 3년 이상 다니고 졸업장을 받은 학생들에게 학비 감면 혜택을 부여하자는 법안입니다. 고든 존슨, 발레리 허들 주 하원 의원을 비롯해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주 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스티브 스위니 주 상원 의장도 올해 안에 이 법안을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밝혀 주의회 통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재선이 유력시되고 있는 크리스티 주지사는 당초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히스패닉 커뮤니티 방문 유세와 지난달 주지사 후보 토론회 등에서 입장을 바꿔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레코드즈가 지난 1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는 불체 학생들에게 타주 출신에게 적용되는 높은 학비를 부과하며 학자금 지원 혜택도 없습니다. 때문에 불체자들은 2배 이상의 학비를 내야 하고 이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한인을 포함한 수많은 불체 학생들이 학자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들어 대입을 앞둔 학생들이 대학 순위에 의존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학 순위를 참고하는 학생들은 아시안들이 가장 많았으며 부모와 함께 학교 선택을 고민하는 비율도 아시안 학생들이 높았습니다. 아시안 학생들이 대학 입학 시 학교 순위를 가장 많이 따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 컨설팅사 아트앤사이언스 그룹이 최근 공개한 설문조사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안 학생들은 약 75%가 지원 대학 결정을 앞두고 학교 순위를 가장 많이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흑인 학생의 경우에는 54%였으며 백인은 53%, 히스패닉은 45%였습니다. 또한 아시안 학생의 69%는 부모와 함께 대학 순위를 놓고 고민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백인 학생의 경우에는 54%, 흑인은 53%, 히스패닉은 49%로 드러났습니다.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 846명이 참여한 이 설문조사에서 전체 학생 중 대학 순위를 따진다고 답한 비율은 66%였고 따지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은 30%였습니다. 아트앤사이언스 그룹은 1995년 그리고 2002년에 이어 2012년 같은 조사를 실시했는데 1995년의 경우 이같이 응답한 학생이 절반 정도였다면 2002년에는 20%만이 대학 순위를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66%로 나타나 대입에서 학교 순위를 따지는 학생들이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대학 순위 자료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58%, 프린스턴 리뷰 21%, 포브스 칼리지 랭킹 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변화한 것 중 하나는 안전한 도시라는 평가를 받은 것인데요. 뉴욕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하루에 한 건 미만, 195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전국에서는 4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뉴욕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27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히고 지난해 같은 기간 364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에 비해 23%가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루에 한 건 미만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현재 추세라면 올해는 334건에 그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419건보다도 더 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013년은 뉴욕에서 1956년 이래 살인사건이 가장 적은 한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1990년은 뉴욕에서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해로 무려 2245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뉴욕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 건수는 2.9건입니다. 지난해 연방수사국이 전국 74개, 인구 25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집계한 통계를 비교할 때 전국에서 4번째로 적은 것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뉴욕시가 안전한 도시가 되는데 불신 검문이 1등 공신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하지만 범죄에 속을 이미지를 벗어낸 뉴욕시의 범죄율이 불신 검문이 없어진다면 다시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